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를 설명해 드릴 테니 간단히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필요하신 정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일 고민하는 매출 성장이라든가 기술 개발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어쩌면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형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형사 문제는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날의 사업체의 형사 리스크의 대부분은 그런 사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수사 한 번에 휘청거릴 수 있고요. 평생을 바친 회사를 뒤로 한 채 법정에 서게 되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후회는 야,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공통된 후회인데요.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통적 형사 리스크라는 것은 내 사업체의 기술과 돈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결론은 내 회사의 돈이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 중에 특히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의 핵심은 회사의 재산과 대표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알면서도 실천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회사 자금을 잠깐 빼서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다든가,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한 고급 차량을 회사 대표 아들이 끌고 다닌다든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회계 기교를 좀 부려서 예전에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처리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피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죄책을 피하실 수가 없어요. 전부 범죄고요. 공소장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유형들입니다. 업무상 횡령 말고도 업무상 배임이 또 있는데, 이 업무상 배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이게 경영상의 판단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충분한 담보 없이 친한 지인의 회사에 회사 돈을 빌려주었다, 아니면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사 자산을 매각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죄가 안 되려면 경영상의 판단이어야만 하는데,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기구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는 과정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많이 문제되는 경우도 공소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까는 우리 회사의 돈을 지키자 이런 거였다면, 이것은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 핵심 기술, 특허를 지키자, 특허권을 지키자, 이런 겁니다.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에게는 생존에 직결된 문제겠죠.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여기서 알고 간 거를 다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이런 것을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출되었을 때는 처벌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 핵심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면 당연히 영업기밀에도 해당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죄가 같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느냐, 이것의 핵심 표지는 비밀로 관리를 해왔느냐, 이것이고요. 이것은 회사 측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영업비밀이 되려면 먼저 비공지성,
즉 밖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다, 뭐 이런 것은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비밀 관리성, 즉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비밀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표지가 됩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의 영업 비밀인지 명확히 하려면은 비밀로 분류를 해서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등급 분류가 어렵다면 대외비라는 고무 명판 하나라도 파서 서류 맨 위에다가 찍어 놓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퇴사할 때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따로 받아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회사의 영업기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니까 퇴사 후에 뒤통수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전통의 형사 리스크라는 것은 이 CEO를 직접 겨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새로 생긴 법들에서 CEO를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현장 실무자만 처벌받던 문제들이 지금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의도하는 입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들 중에 하나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 회사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뭐 오산이고요. IT 업계나 뭐 사무직에서도 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뭐 과로사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뭐 택배 물류업에서는 뭐 부지기수죠. 요식업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부엌에 보관하고 있었던 가스통이 터져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들은 직접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개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중대산업재해라는 게 있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이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특정 원료나 사업체가 관리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즉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시설의 문제로 일반 시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이것을 재해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센터 창고 화재 사건은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가겠고요. 기억하실 분들 있겠지만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거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민간인들이 숨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대시민재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CEO를 작살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운영해 왔는지를 따져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건데, 안전 담당 인력이나 조직을 편성은 했는지 아니면은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류를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CEO가 직접 안전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 모든 활동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문제될 때는 공정거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청탁금지법이나 뭐 뇌물죄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가 없고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체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고 경영자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업무,
즉 준법 감시 업무를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법무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만한 여유가 없더라도 법무법인과의 제휴로서 내가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 또는 그런 직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법무법인과의 제휴로서 어떤 매뉴얼을 갖추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일반 계약 검토에서부터 형사 리스크까지 관리해줄 법무법인과 꼭 업무 협약을 체결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